바람처럼 쭉 터지는 승리를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이렇게 밝게 시작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이런 고사성어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위태위태로운 등불이요. 그대 이름은 코스피. 외국인이 사흘 동안 1조 넘게 팔았다니까요. 짜증나는 하루였고요. 네. 아,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요? 천재 물리학자인 식물인간이 지금 안타깝게 되셨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의 뇌파를 분석한 그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뇌 해킹을 미국 쪽 과학자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메르켈 총리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근데요. 네. 에리나 씨 중요한 건요. 네. 난 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는데 메르켈 총리 속에 뭐가 들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죠. 좀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그쵸. 요즘 그래 보여요.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고 오늘 좀 반등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후 정상회담 기대감은커녕 회의론이 오늘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뭐 다 주식이고 뭐고 네. 사실 평상시보다 좀 빨리 그냥 휴가가 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네. 오늘 미국 좀 달려오려고 7월 달에 미국이요? 네. 미국. 예. 미국, American, United States of Kingdom. your hometown? Yeah, Yeah. my house. Yeah, 명동 my house now. 아무튼 미국을 가려고 네. 저 표를 알아봤는데 네. 표가 없어요. 아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사야지. 그렇구나. 장훈 씨 같은 분들이 많으면. 맞아요. 예. 항공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김수용 씨가 또 형님이시고 하니까 네. 후배 동생이 좀 미국 가려는데 표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도움을. 네, 제가 구해드릴게요. 네. 정말요? 네. 뭐 동부, 서부. 저 뉴욕이요. 근데 뉴욕. 워싱턴 갔다가 뉴욕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직항은 없고요. 에이, 뭐 그 정도야. 표가 그럼요. 있다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5번 갈아타야 되는데. 네. 예? 5번 갈아타요. 네. 뉴욕 간 5번요? 네, 어디 서울, 방콕. 네. 방콕에서 카타르 도하. 도하에서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브라질 상파울로. 그다음에 워싱턴. 남미에서 치고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한 5일 걸릴 거예요, 가는데. 저 김수용 씨. 네. 저 선배님이란 말은 잘 못하겠고요. 김수용 씨. 제가 7일 여정으로 가는데 편도로 그냥 가는데 거죠. 5일 걸리면요. 저 오는 날 비행기 타고 가서 뉴욕에 내리자마자 비행기 타고 오를 때 파리에서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제 직업도 구하고 불어도 배우고 근데 그럼요. 놀러 앉는 거예요. I'm my job is 집시? 네, 그래서 유로 2012 결과도 이제 쫙 그럼. 프랑스에서 보고 그때쯤이면요. 결과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근데 저기 배 타고 가는 것보단 낫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뭐 뭘 탄다 얘기는 없었어요. 김수영 씨 뭐 비행기겠죠. 비행기겠죠? 그레이하운드 있죠? 네. 제글에 있는 차. 네. 2층 차. 저기 그거예요. 화장실 달린 네. 네. 저기 익스프레스 하이웨이로 가는 그거예요. 괜찮네요. 그걸 예. 5일 만에 거기다 찍고 가면 그것도 기록인데요. 네. 아니 김수영 씨가 너무 이렇게 기발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김수영 씨한테 한 말씀 물어보고 싶어요. 네. 현재 메르켈 총리의 뇌에는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 김수영 씨 한마디. 머릿속에는요. 네네. 유로 2000 있죠? 네. 유로 2012. 네. 네. 4강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지금 정말 독일과 이탈리아전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유로 4강에 그리스만 딱 들어가면은 이 문제 얼마 전에 4개국 정상회담 곧 그것도 나가는데. 웃기겠다. 문제 있는 국가 네 팀이서 그쵸. 예, 결승하고 준결승 하니까. 예, 포르투갈 대신에 그리스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승한 팀 말 들어주기. 오, 괜찮네요. 예, 독일은 무조건 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죠. 좀. 예, 자 좋습니다. 독일의 입장이 어떻게 선회할지 그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 성공 전략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부는요. 김수영 장우 씨가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 대결을 펼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1부에서 이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오늘은 고정현 전문가님께서 투자와 매매의 기본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니까 2부까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영 씨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방법은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2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네. 안타까운 사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보너스를 탈 때마다 항상 주식을 사는데 살 때마다 떨어집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네. 뭐 이런
자세한 상담 예. 네,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은 가능하지만 상담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예. 자, 주식 쇼 스트라이크 1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람쥐.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역시 김수용 씨, 장훈 씨에게 훌륭한 멘토링을 해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한만식, 김지훈 전문가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 김수용 씨, 장훈 씨가 직접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용,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두 분의 전문가 한 분 한 분 상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보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번엔 장훈 씨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전문가님 맞으시죠? 미리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신가요? 성함이? 네, 프로야구 하면 롯데. 네네. 네, 롯데 하면 부산. 네네. 부산 하면 부산 사나이. 네. 부산 사나이 하면 자, 리치맵의 부산 사나이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은 이 앞머리를 내리시는 거하고 지금 좀 올리시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카리스마. 어떤 게 더 괜찮습니까? 내리시니까 약간 타블로를 닮으신 것 같아요. 타블로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가 민망하게 차라리 다들. 예. 내가 카리스마에서 우리 집 가면 부엌 카리스마 어제부터. 그거 할 거라. 예. 아까 피자는 뭐라고 하셨죠? 피자 먹고 우리 다 함께 어깨 피자. 자, 좋습니다. 자, 어깨 피고 시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현물을 도합 1조 정도 팔았습니다. 현물이 이렇게 팔기 이전에 이미 사인이 나왔다. 분석이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파생 쪽 언제나 시장을 일이 있든 없든 체크를 해주셨던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 금요일 외국인들의 선물 거의 2조 가까운 순매도 이후부터 뭔가 파생 시장 또 우리 현물 시장 변화가 좀 있나요? 예, 요새 뭐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때 우리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좀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변 시장 대비 하락이 지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남들이 1% 빠지면 저희가 한 2% 정도 하락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이상해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지수 영향력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우리 전체 시장을 갖고 논다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외국인들 우리 시장 예전에 한번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인들 놀이터다 이런 외국 신문에 보도가 나온 적도 있는데 좀 시장에 대한 관리나 이런 변동성 조절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잠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좀 보시고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길게 보시면 2008년도부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2008년부터 보냐면 2008년도에 삼성전자가 40만 원 정도였었는데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밑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120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40만 원부터 사기셨던 주식이 한 3배 정도 오르고 나서 일정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삼성전자 주식이 70만 원 밑에서 100%가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은 작년 그 60만 원부터 지금 꿋꿋하게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이거든요. 지금 네.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14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밑에 보시면 투시는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문제고 수급 동향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전체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크게 팔고 있는데 투신 뭐 은행 기금 쪽 전체 기관들이 또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있는 부분. 개인도 담았네요. 개인도 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좀 갖고 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안타깝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다른 부분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부터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왼쪽에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21선이 우상향되고 있고 최근에 강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 동향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일주일 정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쪽은 좀 오히려 크게 빠지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 1조 4천억 정도 매수가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매도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약간 뭐 1800에 대한 이탈 우려도 일시적으로 한번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코스닥 쪽으로 약간 매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1800이 다시 한번 이탈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 지금 뭐 그 유로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네. 결국은 7월 5일 날 ECB 쪽에서 이제 금리 결정과 관련돼서 RTRO가 뭐 그때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음 달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지금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다시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옵션 만기와 관련된 그 외국인들 아래쪽으로 지금 누적적으로 보시게 되면 하락 시 수익이 나는 쪽으로 지금 그 파생 쪽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대량 매도 쪽으로요. 지금 반대로 또 개인은 올라가는 쪽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생 포트가 바뀌기 전까지는 쉽게 올라오지 못한다. 또 그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7월 초까지 좀 넘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가시고요. 네. 다만 코스피가 1800 초반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압축해서 공략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깨졌다가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겁니까? 1800 초반에서? 아니죠. 1800 초반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오히려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그렇죠. 드렸는데요. 예.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은 실적을 믿고 1800 초반에서는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준 전문가님의 시각도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실전 호전주가 뭐 소위 낙폭과대주보다 좀 낫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좀 급하게 올랐다, 약간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본다라는 데는 의견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거품이 빠르게 좀 꺼지는 듯한 그런 인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 1900포인트 초반대 나와서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거나 뭐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나 하게 되면 뭐 지수 거품이 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지수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지수가 뭐 1%, 2%씩 급락을 하면서 오늘까지 밀려져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오히려 체감 지수가 1900포인트에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거 뭐 지수만 보고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1800포인트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지수 포인트 뭐 1800, 1900 이런 식으로 감안해서 보지 마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한 시점이지 매도한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5월 초부터 나와서 매일적으로 하는 말이 지수를 굳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잡을 것 같으면 6월 말 7월 초라고 제가 날짜까지 찝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제가 나온 날이 뭐 6월 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수 포인트가 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워 담는 시점이지 지금 같은 거에서는 뭐 겁먹거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뭐 단기 급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이고요. 오히려 아까 전에 지난주에 1900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지수 포인트가 완전 턴한 시점으로 잡아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발빠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실 것 같으면 약간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소량식으로 잡아 나가면서 방향성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베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매수할 시기가 왔다. 6월 말이다 하셨는데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매수하면 좋을지 아까 이제 실적 호전주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물론 뭐 실적도 좋은 종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왜냐면 물론 실적 보고 들어가서 뭐 종목들 올라가 수익 난다.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굉장히 정석이죠, 정석. 예, 정석일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종목들이 너무 차별적으로 떨어진 종목들은 확 떨어지고 뭐 멈춰있는 종목들은 멈춰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량주나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나 호평 같은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뭐 개선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실적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수급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고 업종이나 뭐 섹터별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업종의 어떤 종목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잡아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홍 씨의 멘토님으로 우리 김준 전문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장홍 씨를 위한 소위 수급이 살아있는 어떤 구체적인 종목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멘토링과 함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정리와 점검 전략까지 다 짜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수용 장홍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수용 씨는 어제 카프로를, 장우 씨는 LG 생명과학이라는 한 종목씩을 각각 매수하고자 했었는데요. 포트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정말 원하는 가격에 매수는 됐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복잡다단한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 김수용 씨 포트 SK 이노베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아하, 어제보다 수익이 많이 줄었네요.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SK 이노베이션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 타격이 있었습니다. 성호하이텍은 14,000원대까지 가서 약간 숨고르기, 수익률은 비슷한 유지해준 상황이고 인포피아도 SK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오늘 타격이 조금 있는 듯합니다. 61선 저항이 약간 밀리는 듯한 차트. 자, 초록뱀도 수익이 조금 컸었는데 조금은 줄어서 아쉽고요. 자, 두산 인프라코는 오늘 보합으로 끝났고 후성도 쉽게 수익을 좀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가볍게 실려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호남석유도 뭐 LG화학 등등해서 화학주 바닥권 잡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호남석유는 오늘까지 좀 조용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견조하고 너무 조용하다 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지엔코가 가장 최근에 좀 편입된 그런 종목인데 오늘 1%가량 오르면서 일단 손실은 만회를 해줬고요. 카프로 어제 고진울 전문가의 멘토링 기본으로 해서 샀는데 시초가의 반, 또 중가의 반 역시 사자마자 소폭이지만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수용 씨의 꽉 찬 포트 보고 계신데요.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고정희 전문가 SK 이노베이션 어제 훨씬 더 수익이 컸었는데 오늘 4.7%로 줄었습니다. 인포피아 역시 약간의 타격이 같이 있었고요. 성호헬텍 오늘 한만식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8.9%. 뭐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올라올 만큼 일단 빨리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금 숨고르기 정도로 보여지고요. 초록뱀도 역시 한만식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플러스 1.8%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두산인프라코는 현재 그냥 좀 조용한 상황인데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지만 차트적으로 많이 밀린 차트는 아닌 것 같고요. 후성이 조금 예상 밖으로 쉽게 수익을 못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남석은 좀 조용하고 수익도 뭐 크게 손실도 수익도 아닌 상황입니다. 지엔코가 약간 부진하지만 오늘은 손실을 좀 만회해줬고 카프로는 사자마자 아주 소폭이지만 수익을 안겨주고는 있네요. 일단 편입에는 성공했습니다. 장우식 포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대한항공, LMS, LS산전, 원익 IPS, 동부IT. 일단 LG생명과학 편입에 성공. 역시 잡자마자 소폭이나마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손절 두 종목 나오는데요. 가격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기 필요하죠. 자, 일단 LS산전과 LMS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2 내지 3%가량 오르면서 LMS가 수익률 1등 1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요. LS산전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큰 이슈 트렌드를 그대로 끌고 갑니다. 121선까지 올라온 모습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 보면요. 원익 IPS와 동부 하이텍은 그러나 분위기가 조금 대조적이죠. 오늘 모두 다 장중에 손절 라인인 7,000원 혹은 7,400원 깨면서 일단 저희 룰대로 호드에서 빠질 것 같은 분위기고요. LG 생명과학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 기관도 산다 했는데 역시 사자마자 소폭 카프로처럼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사자마자 소폭이지만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데 장우 씨는 두 종목이나 좀 안타깝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절가를 터치하는 모습. 그러나 또 나머지 두 종목은 괜찮아서요. 총수익률 누가 더 높을지 오늘은 조금 가늠이 안 됩니다. 최종 결과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죠. 네, 주식배트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최근 들어서 장수가 조금 선전하는 분위기인데 오늘까지 그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장수 축하드립니다. 연승이네요, 계속해서. 네. 그건 뭔가요? 자축 세레머니? 네, 귀요미. 그래요. 들어와 보였나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약간 안 어울리는. 자축이랄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뭐 김수용 씨는 시가총액 높은 네. 우량주 중심으로 담으셨고, 네. 근데 요즘 장세에서는 우량주가 아무래도 좀 하락폭이 크잖아요. 네, 금방 수익 났다 또 금방 그렇죠. 또 되돌리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 에리나 씨 그 허니문 가셨을 때는 네. 제가 계속 졌거든요. 예. 그땐 또 지수가 쭉, 잘 예. 가고 있으니까. 근데 뭐 포트가 좀 차이가 나니까. 네, 근데 현금화하는 타이밍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들고 어제 동아약품 한 12% 정도 보고 익절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빠졌기 빠졌잖아요. 때문에 익절 잘했어요. 네. 내일 다시 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제 그걸 노린 타이밍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요즘 장세가 네. 참 불안해요, 계속. 왜요? 네, 아니 뭐 예상치도 못한 게 그냥 계속 툭툭 나오니까 맞아요. 기대했던 게 또 그냥 입을 다물고 있고. 네, 그렇죠. 예상 밖으로 빠르게 1,900을 가더니 예상보다 그러니까요. 빠르게 막 1,800 부근까지 또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불안 장세에 약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또 네. 승리의 또 여건이 됐네요. 예, 김수용 씨 네. 한 말씀. 요즘 장은 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네.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네, 김수용 씨의 포트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네, 뭐 괜찮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이제 제가 이제 없었던 그 구간의 어떤 수익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네. 쫙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김수용 씨, 장우 씨의 어떤 소회 내지는 나만의 내 포트 보는 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또 전문가님들의 보는 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장우 씨가 승리했기 때문에 김준 전문가님께서 우리 장우 씨 포트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자, 일단 요 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포트가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 자, 포트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대한항공, LMS, 그리고 LG산전, LG생명과 이 네 종목이 한 세트고요. 그리고 원익 IPS, 동부 하이텍 이 두 종목이 다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차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요 차트가 대한항공 차트, 그리고 LMS, LG산전, LG생명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차트 한 개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저점 라인에서 지금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네 종목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네 종목 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익절을 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네 종목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보시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종목 자체를, 네 종목 자체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6개월 이내로 살펴보실 것 같으면 여기서 한 20, 30% 정도 조금 더 욕심부리고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방향성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자체가 밑에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안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뭐 대한항공, LMS, LG산전 요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 불안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쫙 빠졌다가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어차피 수급들이 안 풀렸기 때문에 그대로 쭉 들고 나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오늘 원익 IPS랑 동부 하이텍 요 두 종목 잠깐 살펴볼게요. 네.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손절라인 터치하고 나왔는데 나쁘진 않아요. 이 두 종목 다 나빠서 뭐 손절라인 터치했다 이런 식으로 보진 마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는 원익 IPS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뭐 이평선 라인을 이탈시키면서 깨졌긴 하지만은 내일 종가 기준으로 이평선 위로 살아나면 다시 붙습니다. 수급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나 손절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여기서 손절했다고 해서 뭐 너무 급하게 잘라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비중이 많다 싶으면 시초가 좀 잘라내시고 나머지 비중 들고 종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 내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 920원 라인을 위로 올라서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위로 보시면서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 가격이 얼마라고 차트를 사실은 못 보시고 원익 IPS를 조금 사보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가을대. 예. 가을대가 지금 말이 아까 꼬여서 그랬는데 오늘 종가가 6,9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종가 기준이 6,920원 위로 올라서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봐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너무 뭐 크게 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5%에서 한 7% 정도 낮은 수익률만 잡아 놓으시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신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가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주면은 갖고 있으면 된다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동부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 세트라고 했는데 요 놈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이탈시켜고 나왔지만은 지금 완전히 뭐 추세가 돌아섰다 밑으로 하락을 뭐 더 할 거다 이런 모습들보다는 아까 원익 IPS처럼 그대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종가 기준 450원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450원을 올라서게 되면 요 종목도 한 5% 정도 조금 수익률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익 IPS, 동부 하이텍, 우리 장욱 씨는 룰대로 해서 장중 손절가 터치 혹은 종가장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자연스럽게 빠지지만 혹여나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멘토링까지 아예 한꺼번에 김지훈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를 한만식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종목 가운데 성우 하이텍이 지금 거의 수익률 1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체 이쪽 포트 내에서는 수익률이 뭐 출연하는 사람이 나올 때 네. 그거 신기해요. 그러기 어려운데. 일주일 5분이 내내 계신데. 계속 나올까요? 어떻게? 도장 찍고. 그리고 그날 출연하면 초록쌤은요. 1등이에요. 한만식 전문가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돼요? 예, 안 계시면은 수익률이 좀 불어면 오시면은 또 다, 예. 예, 하여튼 뭐 매일 이렇게 어떻게 지키는 방법을 찾다든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 포트 내에 화학업종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그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50% 정도 비중이 화학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학업종을 선택한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 그 전체 업종별로 쭉 보시게 되면 그 업종별 동향과 관련되어서 화학업종 흐름 잠깐 한번 그 수급 동향 좀 그 그림 보시게 되면 예. 최근에 그 화학업종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종의 여러 가지 수급들을 봤을 때 개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의 기관들이 관심을 드는 것. 특히 기관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녹색선이 기관들 동향인데요. 기관이 지금 화학업종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 녹색으로 쭉.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화학업종 같이 연동돼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화학업종 전체의 기관들 매수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일단 화학업종 선택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종목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주로 보게 되면 SK이너스미나 호남서도 예. 이런 그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 한종관 종목 보게 되면 네. 지난번 그 의견 드렸던 거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약간 높지 않느냐. 네네. 뭐 1차적으로는 한 61선, 또 많으면 121선까지 그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뭐 1900 이상으로 팍팍 치고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옆에 지수랑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모습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가 또 12만 8천 원인데 저는 오히려 또 떨어지게 되면 사자라는 의견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약간 타이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지금 13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거는 또 매수 쪽 의견으로 좀 보시는 게 네. 오히려 맞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빠지게 되면 1800 초반이게 되면 오히려 매수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그 빨간색의 지금 외국인들은 오히려 빠지는데 매수기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매매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매수해도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화학업종 쪽 같이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호성, 종목은 호남석유, 호남석유 좀 예, 보시게 될 예. 것 같은데 호남석유도 지금 보시면 지수보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약하죠. 지수가 지난번에 1900 올라왔을 때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한 25만 원 위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거는 지수보다 지금 약하기 때문에 저는 종목이 조금 이거는 심지어 지수와 예, 연동도 못 지수보다 좀 시키고 낮기 있다. 예. 때문에 종목은 좀 약간 그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근데 좀 이제 들겠습니다. 김수용 씨의 예. 전략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사두고 조금 묻어두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도. 근데 이제 호남석유, 금호석유 종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금호석유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금호석유는 조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지금 지수와 연동해서 똑같은 호남석유, 금호석유 같이 매매하시는데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61선 넘겼다가 다시 오히려 지금 올라오는 모습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종목 간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호남석유보다는 오히려 금호석유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카프로도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거의 밑에서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지수와 거의 연동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상관없다. 지난번 18,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1선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종목 성호하이텍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또 지금 최근에 그 시장과 관련돼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네. 있는데요. 그 밀리지 않는 것은 수급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괜찮다. 네.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호전되면 지금 15,000원대가 어떻게 보면 박스 상단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금년도 누적적으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15,000원 위로 뚫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16,000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네. 지금 가져가자. 전차 쪽에 차 종목으로 하나는 그냥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지난번에 의견을 잠깐 드렸는데 크게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지수와 또 연동되는 부분이고 중국 그 문제라고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위쪽으로 시원하게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모멘텀이 확실히 붙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전체 오늘 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장 수혜를 보기는 좀 어렵다. 언뜻 예. 보면 약간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조금 중요한 라인에 걸려 있다는 느낌도.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네. 보면 기관 외국인들 수급 자체에 큰 변화는 없거든요. 네. 거의 중립 상태고 주가 자체도 지금 18,000원 하단부 조금 많이 올라오면 19,500원 정도에 지금 박스 흐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예, 지금 약간 실제로 좀 어정쩡한 게 문제지만 밑은 괜찮다는. 예,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초록뱀은 그 저는 저 지난번 제가 설명드릴 때 뭐 유럽 악재가 있어도 드라마는 계속 본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실적이 호전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공시가 하나 났었죠. MBC 쪽 그 시트콤 신규 51억 정도 매출인데요. 작년도 매출 대비해서 한 30% 정도 규모로 그 수주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 그러니까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가 더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실적을 믿고 저는 그대로 가져가자. 예. 그리고 밑에 손절 라인 설정된 부분.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좀 탄탄한 쪽으로 종목을 가져가시게 되면 뭐 종목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네.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대로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앤코는 좀 다른 종목이죠. 내수 쪽 관련되는. 예. 요거는 다른 종목이 조금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5월 말 6월 초에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요.
한번 이렇게 점프가 된 거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네. 지금 기간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 옆으로 지금 수렴이 돼서 21선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기간 조정 받는 동안에 거래가 이렇게 좀 축소가 된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요 월 말에 지난번과 같은 규모로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 터진 적이 있죠. 예. 5월 말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네.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가 하루에 100만 주에서 200만 주 터지면서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점프가 나오느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실리기만 하게 되면 지금 매물대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3,250원 정도가 비어있는 라인이죠. 매물 네. 공백이라고 지금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비어있는 부분. 한번 그래서 쑥 올라갈 수도 있고. 거래만 한번 네. 100만 주 이상만 터지게 되면 지난번 5월 말과 같이 한번 촥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져가시라.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종목이 인포피아 그리고 후성 이렇게 예.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피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포피아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아까 본 종목하고 크게 보시게 되면 이건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급등이 되고 거래가 실리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 3일 동안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거래가 이렇게 크지 않고 또 이렇게 이틀 동안 올라갈 때 거래가 실리는 부분.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좀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거래량. 네. 그리고 가격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21선 지지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61선을 돌파하는지를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또 위로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거래가 실려야겠죠. 그래서 10만 주 이상 한 2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면 네. 장대로 위쪽으로 해서 61선이 돌파가 되면 요 다음 목표가는 가격적으로 한 15,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네.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후성. 예. 우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과 연동돼서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데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밑에서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주는 양상인데요. 거래량으로 보시게 되면 빠질 때 거래가 없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다시 21선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21선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5,200원 손절 라인 설정하셔가지고 손절 라인 이탈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종목의 점검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훈 씨에 이어서 김수영 씨 포트 점검까지 멘토링을 받은 후이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특정 섹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이 간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률에 있어서 말이죠. 김준 전문가님의 오늘 종목 궁금한데요. 예, 오늘도 일단 한 종목만 딱 들고 나왔습니다. 유비케어라는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유비케어 장훈 씨. 예. 약간 익숙하지 않아요, 종목명이? 네,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예.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유비케어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테마를 조금 한 번쯤은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일단 테마 자체는 뭐 헬스케어 테마주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히 생각을 하면 건강 쪽 그리고 뭐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테마가 엮이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용 IT 유통 제약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일단 지금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로 병의원 네트워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확보한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뚜렷하게 뭐 경쟁사가 없이 독점적으로 뭐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작년 수익성은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종목들을 항상 볼 때 완벽한 종목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들고 온 종목은 완벽하지만은 하나 정도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종목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99%, 90% 이상 완벽하지만 그 10%를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한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테마 중에 유헬스케어라고 의료와 IT 기술이 짬뽕이 돼서 미래형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건강을 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파 죽겠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뭐 집에서 또는 뭐 편한 곳에서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자, 최근에 들어서 전자 차트 업체를 인수한다는 뭐 소식에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 네. 약간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자, 추세 자체가 일단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추세 자체가 하단 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탄력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붙을 때 기본 뭐 10% 20%는 우습게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성 면에서도 좋고 추세적인 면에서도 지금 하단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 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방금 요 차트가 주봉 차트인가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예. 그리고 일봉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최근에 하락을 이어나가다가 우리가 뭐 흔히 좋아하고 있는 뭐 오리궁뎅이, 짝궁뎅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약간의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상한가 같나요? 예.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시장에서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이지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수급들이 뭐 해소가 되거나 튀어 오른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고 단지 하루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심리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 종목 자체를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국 화장품을 들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안타깝게 한 3% 정도 손절 기간을 걸쳐서 금요일 날 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초가 자체가 생각보다 한 3% 정도 올라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간 손절을 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조금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3% 이내로 손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시초가를 띄우지 않았다고 하면 한 본전 부근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변이 있어서 유비큐의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자체가 올라가서 뭐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1차 매수 2,980원 그리고 2차 매수는 약간 좀 밀린 상황에서 2,870원 부근으로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8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기 때문에 3,400원 바로 어제 나왔던 고점 바로 직전 부근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종가 부근에서 약간 잡고 눌리면 조금 더 잡고 해서 분할 매수. 짧게 역시 3일 손절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비케어라는 이른바 유헬스케어 테마. 이미 한번 상을 친 그런 종목인데 창훈 씨, 왜 이렇게 네. 골똘하게 생각을 하세요? 뭐 아닙니다. 에이, 말씀하세요. 아니요. 네. 이렇게 이 추천하신 종목을 네. 네. 일단 뭐 이번에도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한 비중. 그러니까 사실 예. 김지훈 전문가는 네. 지금 계속 무사고 무손실 예, 예. 지금 계속 기록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포트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기간을 조금만 더 길게 가면 확실한 이제 수익을 더 높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굳이 길게 잡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종목을 끌고 와서 10% 수익 나는 것보다 뭐 한 3일한 짧은 기간 동안 10% 수익 나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해갖고 뭐 무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셔갖고 요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예. 한번 살펴보시면 5월달 거는 일단 잠깐 제외를 했고요. 일단 최근에 6월달 거 실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우와, 뭐 재밌어요. 달력에 무슨 일정이 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예, 종목하고 이렇게 수익률이. 했는데 예. 여기 스케줄표가 보시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종목표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날은 이만큼 수익을 내겠다 계획표 아니에요? 아니지. 오늘 26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딱 매매한 거를 제가 클럽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문자나 제가 실제적으로 매매했던 매수 시간, 매도 시간이 확실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손실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서 뭐 한 종목 잡는 거 아니냐, 두 종목 잡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우량주 중장기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트에서 세 종목 이상 잡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종목이 예를 들어 10종목 뿌렸는데 그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못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그거는 에러사항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들만 잡아 나가서 비중을 실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화장품이라고 여기 플러스 2%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방송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시간이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이상하게 꺼진 경우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나왔다는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우 씨한테는 시초가 잡고 밑으로 분할 매수 잡아 나가라고 했지만은 제가 한국 화장품 시초가 밑으로 분명히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굳이 잡을 것 같으면 밑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김준 전문가님, 예, 아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빠른 매매를 쫙 하면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너무 아쉬워요. 김준 전문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장중에도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장중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이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매일 말하지만은 제 종목에 대해서 물리거나 혼자서 대응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다른 종목은 몰라도 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방법은 저희 일부 말미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수용 씨를 위한 한만식 전문가님의 멘토링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웬만해서 저도 고집이 센데 네. 일단 종목 오늘 준비한 거는 IT 쪽의 종목을 계속 제가 전차.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차는 성화이텍이 있으니까 네, 거의 성공하고 있죠, 예, 지금. 네. 삼성 그러니까 IT 쪽에 코스타 쪽 아이테스트라는 종목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매매한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 하이테스트. 네. 네.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중심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투자 수혜와 관련돼서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은 그 국내 그 최초 그 반도체 장비 검사 쪽의 기업인데요. 마켓시어가 한 35%에서 거의 국내 독보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부분인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정년도 1,014억에서 1,200억 정도로 늘어나고요. 순이익이 작년에 94억인데 금년도는 169억이니까 이익이 상당히 증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종목이 오래된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그쵸. 상장된 상장한 기업이기 지 때문에 얼마. 예. 종목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역사는 긴데 주식시장 내에서 역사가 길지 않아서 차트 잠깐 보시고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지금 보시게 되면 94억에서 169억이니까 한 50% 이상 급증이 된다라고 보시게 되는데 지금 주봉으로 그냥 보여드리게 되면 전체 지금 역사가 이렇게 크지 않죠? 주봉을 이렇게 보시게 네, 되면 이게 다군요. 예. 작년 11월 달이니까 이게 네. 답니다. 그래서 일봉을 그냥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일단 실적이 이익이 자체가 5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고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3,700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지금 나오는 그 가격대가. 예. 그러니까 고가가 3,700원이고 맨 밑에 가격은 2,100원 정도인데요.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금년도 저가가 나온 데가 2,400원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냐라는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50%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실적을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월 달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요번에 이쪽을 돌파하게 되면 3,150원 정도인데요. 예, 3전 4기가 되나요? 네. 2전 3기? 예. 예.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은 지금 최근에 거래가 한번 이번 주 지난주. 쑥쑥 올라가네요. 지난주에 상당히 예. 많이 실려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오늘까지 해서 21선 지금 조정이 돼 있는 21선 지금 조정돼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조정을 보였지만 거래가 거의 실리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면 지난주부터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지난 21일 날 외국인이 한 20만 주, 기관이 한 1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날
기관이 23만 주. 그래서 특히 기관은 이전부터 매매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한 20만 주 들어온 게 그러네요.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현재가처럼 잠깐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오늘도 한 4만 5천 주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보시게 되면 IT 관련된 종목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적과 연동돼서 또 차트적으로 한번 돌파 시도가 나타나게 되면, 위쪽에 지금 별로 매물이 없는 구간입니다. 만일에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 3,600원대 이런 그 신고가 부근 쪽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50%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과 연동돼서 수급이 좀 최근에 또 붙어 있고 네. 외국인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수 의견은 시초가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목표가 1차는 3,500원, 2차는 3,700원, 손절가는 2,7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조금 불안불안한데 일단 IT 쪽입니다만 코스닥 쪽 부품 종목이었고, 실적 호전, 기관 수급에 외국인 수급까지 가세된 아이테스트 설명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김수용 씨의 반응을 들어보고 싶어요. 최종 결정 듣기 전에 어떻습니까? 네, 제 반응이요? 언제나 현금이 없어서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종목을 듣고 또 어떤 종목을 좀 팔아서 이렇게 현금을 만들어야만 살 수 있는 김수용 씨잖아요. 아, 예. 이제 돌려막기 너무 힘드네요. 네, 돌려막기 너무 예,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막바지예요, 돌려막기는. 예. 아이테스트 뭐 반도체 업종. 예. 신용등급 낮아지시겠네. 네. 근데 뭐 한마시 전문가님이 또 이제 그 중기적 네. 이런 게 또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미 성화이텍 보여주고 송화이텍도 계시잖아요. 네, 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죠. 돌려막기로 다른 걸 팔아서 사야죠. 네, 좋습니다. 마음에는 드는데 이제 현금이 없어서 종목 하나를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이 두 개의 종목 멘토링을 받고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종 결정 내릴 수 있는 전략템 양팀 모두에게 1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린 전략템 10초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김수용 씨하고 얘기가 한 절반까지만 가다가 만 느낌이어서 역시 김수용 씨의 최종 결정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죄송해요. 예. 후성을 매도하고요. 아이테스트 10% 매수합니다. 아, 예.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종목이었는데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결정하신 거죠? 예, 네네. 지금 뭐 예. 전체 포트의 그러니까 화학업종 비중도 많고 해서. 아, 그렇죠. 예. 자, 비중과 가격. 네,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고요. 손절가 2,700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테스트 박스권 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훈 씨는요? 네, 유비케어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매수가 2,980원. 네. 그리고 만약에 내려와서 2,870원까지 내려오면 네네. 네, 2차 매수 네. 2,870원. 20% 매수합니다. 20%. 죄송합니다. 아유, 장훈 참. 씨 괜찮아요? 예. 예. 정신이 지금 없네요. 하도 좋은 종목을 추천받다 보니까. 예. 정신을 필 수는 없죠. 피자 드시고 난 다음에 정신을 피자 안 되겠다. 예, 예. 대신 머리 피자. 예,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합니다. 얼마나 타이트하죠? 2,800원. 2,800원. 그래요, 장훈 씨. 네. 모든 장훈 씨의 조크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장훈 씨의 완성된 포트 보기 이전에 김수용 씨의 완성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용 씨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예요. SK이노베이션은 더 빠지면 사자라는 전략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성화이텍 현재 수익률 1위고요. 16,000원까지 15,000원 라인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포피아도 일단은 뭐 괜찮아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었고요.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MBC로부터 수주 하나도 더 들어와서 일단 굉장히 모멘텀이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늘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중립적인 의견이 있었고, 호남석유는 종목 선택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단은 뭐 크게 밀리거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이테스트는 신규 편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 포트입니다. 오늘 후성과 교체 매매된 종목이 있었으니 다음 판에 보여줄까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 가격과 함께 더 살펴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네요. 한마시 전문가님이 후성에서 아이테스트로 이렇게 종목 교체를 권유하셨고, 현금이 없는 김수용 씨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코스닥. 하지만 점차군나 섹터 자체는 바꾸지 않으셨고요. 반도체 부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에 외국인 수급까지 붙었고 무엇보다 실적이 작년 대비 한 50% 정도 좋아진 종목입니다. 늘 시초가 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박스권이 뚫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앤코와 카프로, 호남석유,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대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김수영 씨는요. 자, 계속해서 장욱 씨 포트를 한번 올라가보면요. 자, 대한항공, LMS, LS산전, 자, LG생명과학까지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에 여기에 유비케어가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유헬스케어 관련한 테마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가격과 다시 함께 5개 종목 좀 살펴드립니다. 자, 대한항공도 뭐 53,000원대까지 무난하겠죠. LMS, LS산전 진행 너무 좋고요. LG생명과학은 안정적인 진행에다가 기관까지 꾸준하게 좀 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자마자 소폭 수익. 자, 유비케어는 오늘 종가에 약간 남고 나머지는 한 눌리면 2,870원 정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도 존재하는데 유비케어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2,800원이 손절가. 손절 기간도 있다는 거 아시죠? 김준 전문가님의 종목이기 때문에 3일 정도 손절 기간도 두고 유비케어는 일단은 신규 편입을 장훈 씨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 장훈 씨 최종 결정이 반영된 완성된 포트 보여드렸는데요. 두 분의 이 같은 결정이 내일 어떻게 수익률로 연결될지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잠시 후부터 이어지겠는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가 편하신 분은 서울 지역 번호 02 눌러주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김수용 씨와 장훈 씨 팀이 있고 각각 그 팀에는 멘토 전문가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총 2분의 전문가가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떤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역시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있는 거 아시죠? 어느 쪽 팀 상담 받고 싶으세요? 김수영 씨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삼성 SDI요. 네, 삼성 SDI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요. 20%요? 네, 삼성 SDI 언제 사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2주 전인가? 아, 2주 전에요? 네,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계세요? 목표는 높게 잡아놨어요. 네, 한 얼마 정도 되세요? 한 17만 원? 17만 원이요? 네, 얼마 안 잡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만식 전문가 인사 나눠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전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고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아, 여기 오늘 계시네. 기다렸다 전화하셨는 모양이다. 2주 예. 전에 한번 SDI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기간이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보유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 네, 기간은 장기도 괜찮아요. 예, 뭐 한
7월 달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좀 잡아주시고요. 빠르면 네. 7월 달 아니면 좀 늦으면 8월 달까지 그런 네. 목표가 17만 원 잡으신 거는 무리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한번 5월 달에 17만 1,000원 터치가 나온 적이 있고 지금 네. 그 최근에 그 SDI 뭐 리포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지분 매각에 따른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밑에 지금 지난번에 한번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 위치되어 있는 거는 보이시죠? 이 앞에 보시게 되면 4월 말이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네. 자리가 지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가격적으로는 14만 5천 원 정도인데요. 종가상으로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부분이고 밑에 거래량 부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옆으로 조정을 보일 때 거래가 안 실리면 참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도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적 자체는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실적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 믿고 시장만 조금 안정되면 17만 원 정도 올라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네요. 조금 길게 보시면 네. 가격대를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 19만 원 정도 보셔도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 고가가 21만 원인데요. 작년 네. 가격에. 네. 지금 실적 전망치 나오는 거 잠깐 보게 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실적 데이터 잠깐 보시게 되면 작년에 순이익이 3,200억인데요. 금년도 순이익은 5,500억입니다. 지금 예상치로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지금 한 30-40%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안정되면 네. 그 정도 가격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길게 봐서는 19만 원까지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하시는 가격 17만 원 아니라 장기로 보유하면 삼성 SDI 19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상담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문자 안 보면 좀 섭섭하겠죠. 장훈 씨? 네. 김지훈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었죠, 지난주. 네. 한국 화장품. 이거 손절을 못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는데. 자, 일단 한국 화장품 잠깐 살펴보시면 지난주 같이 잡았으면 한 300원 부근으로 아마 매수가 됐을 겁니다. 일단 비중을 안 적어 주셨기 때문에 비중은 한 10% 정도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원 부근으로 비중 10% 담으셨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손절가 자체는 2,100원을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지막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2,100원 체크하시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 오늘 종가 기준 100원, 150원에서 200원 부근에서 밑에서 한번 수급 받치고 올라가게 되면 300원에서 400원 부근까지는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수급이 풀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비중을 조금 덜 들어가셨거나 10% 부근이나 10% 정도나 한 그 정도 비중을 잡아놓고 계시다면 오히려 내일 한 번 더 베팅해갖고 올라갈 때 털고 나온 게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 자체는 2,100원으로 지켜주시고 그거를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들어가시든 안 대로가시든 올라갈 때 욕심 없이 한 300원에서 400원 부근을 해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는 뭐 원하시는 대로지만 2,300원, 400원 정도 오면 반드시 정리해달라는 한국 화장품 AS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더 볼게요. 이번에도 김수영 씨가 좀 도와주시죠. 네, 한만식 전문가님이 추천한 주가 또 나왔네요. 네. 네, 초록뱀입니다. 2,1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방송 계속 보시고 저는 지금 저희 방송보다 매수가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저 편입가보다. 예. 계속 포트에 빠지지 않으면 오히려 매수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10% 비중이면 조금 더 담으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20%, 조금 많이 잡으면 30%까지 포트에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왜 담아도 된다라는 부분은 실적이 아까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초록뱀 주봉 차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거고요. 작년 실적 대비해서 금년도 실적 자체가 작년보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고점보에 약간 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3,000원대 하반기까지 쭉 열어서 놓고 보시게 되면
3,000원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과 연동돼서. 네. 예, 그러면 조금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 3,000원 정도 중기 목표가 보시고요. 대응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 가격은 우리 김수용 씨랑 똑같이 2,100원으로 잡아요? 예,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종가상으로. 종가상. 예.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를 장훈 씨께서 좀 살펴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 33,3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네, 어제 기억을 10%. 굳이 네, 10% 살리십시오. 실리셨네요. 네. 한국 관련한 종목만 상담해 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미국 관련 뭐 브라질 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예, 파리. 서남아시아 네. 다 가능합니다. 예, 장훈 씨 뭐 벌써 더위를 먹거나 그러지는 않죠. 6월 말인데.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불아파 가야 되는데. 자, 김지훈 전문가님. 예, 일단 한국항공우주 요거 잠깐 살펴보시면 최근에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뭐 추세가 뭐 끊기고 뭐 이런 모습들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비중이 10% 비중이 되기 때문에 한 5%나 10% 정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에 요게 올라가서 제가 추가 비중을 맞추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33,300원이 매수가인데 요 부근 매수가에서는 한 번 더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띄우거나 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M&A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공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수급이 아닌데 몰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급락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손절 라인은 20일 이평선 잡아놓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매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3,300원이 매수가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추가 비중을 들어야 되면 지금 28,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29,000원 밑으로 다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3만원 위로 올라가야 되면 수익권으로 챙기고 나오시면 되고요. 네네. 만약에 뭐 비중이 더 들어가기 부담스럽거나 겁난다 싶으시면 그대로 들고 보시면서 20일 이평선 손절 라인 잡아 놓으시고 올라갈 때 3만원 부분까지 올라가시면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괜찮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일단 본전까지 오면 현금 챙겼다가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방향성을.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이어서 또 어떤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김수용 씨. 네. 전북은행입니다. 매수가는 6,32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언제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 1년 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6,320원이면 상당히 좀 가격이 높은데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지금 전북은행이 4,670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 뭐 유럽 문제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작년, 금년 유럽 리스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은행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데요.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09년도 그 한번 V자 반등으로 한번 올라오고 난 이후로 계속 지금 하향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6,320원이면 위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 요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작년 봄 정도에 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요때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은행주라는 게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돼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을 제가 잠깐 지난 4월에 분석된 자료, 대우증권 자료인데요. 작년에 이익이 750억인데 금년도 이익 지금 전망치가 74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익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는 부분,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기업별 리포트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이익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좀 부진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 지금 특히 전년 대비해서 뭐 50%, 100% 증가하는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기다리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기업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다고 하게 되면 네.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더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그러다가 더 빠질까요? 지금 주봉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요 가격대가 예. 밑에 지금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 5,000원 정도에. 예, 조금 더 온다라고 하면 5,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30% 비중이니까 손실이 너무 크시니까. 예, 예. 손실이 큰데 이걸 그러니까 주식을 한번 길게 투자하실 때는 실적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분기에 예.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게 되면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단기 이런 수급 쪽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년도 누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매수가 돼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요.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빨간 많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 보통 이렇게 사게 되면 2, 3년 정도 투자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기다려야. 예, 기다려야 되는 거고 반대로 기관들은 작년부터 계속 매도가 나오죠. 단기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녹색선은 지금 하염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지금 뭐 2, 3년 기다린다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예, 나도 2, 3년 기다리겠다라고 되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좀 교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는데요.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먼저 고르시면 그 후에 상담이 진행됩니다. 어느 쪽 팀 원하세요, 상담? 장홍식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웅씨 반갑습니다. 씨, 빨리 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씨 씨도 아닌 웅씨 웅씨 씨, 씨입니다. 괜찮네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부산 중구에 사는 김익환입니다. 아, 이쪽은 예. 또 부산 라인.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예. 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대한항공이고요. 네. 예, 플러스는 60%고, 아, 비중이요? 예, 네, 매수가는 46,812원입니다. 네, 46,812원이면 저랑 좀 비슷한 가격대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네. 방송 보고 매수하셨어요? 네? 방송 보고 매수하셨나요?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조금, 유가가 좀 떨어져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아, 싶어요. 아유. 장훈 씨하고 마음이 딱 통하네요. 네,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한 6년 했습니다. 아유, 예. 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한항공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요거를 네네. 조금 길게 투자를 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래 할 생각입니다. 아, 한 몇 개월 정도 생각 중이십니까? 한 1, 2개월만, 예. 아, 1, 2개월. 예. 자, 2분기, 그럼 2분기, 대한항공 2분기 실적 발표 보고, 예. 예, 예. 아, 그때 생각하시려고 예. 예, 예. 자, 일단 조금 크게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 방송 보시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예, 예. 기본적인 바닥 추세선이 요 선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두 번 나갔다가 다시 추세로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네. 구간에서는 뭐 잡는 구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예. 빠르면 1개월에서 한 3개월 안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조금 흐지부지하거나 이놈들이 뭐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올라가게 되면 뭐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생각을 예. 하시고 짧으면 한 예. 2,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 위로 만약에 오버슈팅 다음에 목표가가 나오게 되면 예, 예.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두 번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멈춰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네, 네. 단기적으로 이 구간만 뭐 받쳐주게 된다면 55,000원, 57,000원 요 부분까지는 뭐 무리 없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 뭐 길어도 한 6개월 안에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그대로 들고 보시는 게 괜찮은데 지금 어차피 네네.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46,800원에 매수하셨지 않습니까? 그치?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게 네. 되면 혹시나 뭐 손절이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중을 완전히 뭐 줄이고 보기는 좀 아깝습니다. 잡은 게 뭐 나쁘지 않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47,000원 있지 않습니까? 수익권을 반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절가를 잡아주시고 조금 더 욕심을 네. 부려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하고 장훈 씨하고 마음이 딱 통해가지고. 아니, 부산에서 전화 주셨는데 부산 사투리로 인사 시원하게 좀 하시지. 네, 아니 그래도 중간중간 소심하게 그랬지 예,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예. 제가 머릿속에 지금 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다가 네. 말이 조금 더듬었네. 예, 예. 그래도 대한항공에 대한 명확한 종목 상담은 내용이 전해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시아나항공보다는 탄력이 더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탄력이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둘 중에 뭐 탄력이 좋다라고 논의하기보다는 어차피 완전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방향성이 두 종 모다 나온 잘 게 몰라서 아니기 그랬어요. 때문에 예. 장훈 씨. 네.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안 된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래도 수익 나가고 옆에 든든한 리치맵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한번 거. 칩시다. 네. 소심하게 치네 보니까 팍 치야 되는데 예. 부산 사람을 가장한 다른 지역 사람 아닙니까? 네, 요즘 서울에서 너무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또. 어색합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일단 문자를 한번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조광 페인트입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계속 하락 중인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조광 페인트는 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는 정책 테마주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12,000원 지금 매수인데 이게 뭐 2, 3,000원 하던 게 15,000원까지 급등했던 금년도 초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차트적으로 2월 달에 한번 15,000원, 또 3월 달에 14,000원, 뭐 쌍봉 찍고 내려오는 전형적으로 지금 그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정치 테마 요새 최근에 뭐 감독원 조사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지금 아이러니한 건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모건 스탠리 창구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걸로 포착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정치 테마주를 한다. 이거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 위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가가 지금 12,000원에 50%인데요. 손실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예, 큰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12,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되는 분이 뭐 예를 들면 대선과 관련돼서 진짜 뭐 1, 2 달리는 이런 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또 테마주 매매기 때문에요. 접근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또 실력이 없으시다, 대응 실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당장 시초가에. 당장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쉽지만은 외국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광 페인트 내일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광 페인트를 끝으로 오늘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멘토 전문가 외에도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함께 해주시고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신 모든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 말미에 소개해드린다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이 투자와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에 대한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설벤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쪽 인터넷 무료 공개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리치맵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죠. 직접 이쪽 주소 치셔서 들어가 보셔도 무료 공개 방송 보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검색어로 리치맵 투자 방송 이렇게 치셔도 곧바로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 김지훈 전문가님, 김수용, 장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오늘 밤 9시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이 투자와 매매 기본기 오늘 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한다 말씀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은 곧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부에 투자와 매매 기본기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강의가 너무 좋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밤 9시에 무료니까요. 공개 방송 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널 고정 2부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